사이이기 때문에 그럼 펼쳐주면 이 두 면이 공통되게 딱 되기 때문에 여기가 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의 변의 길이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cm의 원의 둘레는 4파이였고 4파이므로 그럼 4파이므로 그 4파이가 그러면 여기에 원의 둘레를 구할 거네. 여기에 원의 둘레 이 1부는 그러면 2파이r로 2 곱하기 24하면 24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360분의 x가 4파이기 때문에 그럼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x는 그럼 여기에 4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x는 60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도이기 때문에 180에서 60이면 120인데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는 60도를 정사각형에서 빨간색 이 변의 길이는 8cm입니다. 네.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에서 딱 나누면 여기가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갈라지면 이 길이는 같기 때문이에요. 아, 됐어요. 됐어? 24파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24파이 2파이랑 하면 나와요. 이 파일이 어디 있나요? 원의 둘레요. 그럼 어떤 원에서 24파이가 나오나요? 이 12cm. 응? 승우해봐요. 저거 하고 너거 하나 하고.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무선의 길이는 12cm였고 여기에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8cm, 위쪽은 4cm이고 밑면의 원의 반점의 길이는 2cm일 때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개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여기 2cm, 12cm, 8cm, 4cm고 여기 이 두 면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뿔을 펼쳤을 때 이쪽 이 길이는 겹치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은 모두 같아서 이 변과 이 변은 같습니다. 이걸 접었을 때 이 변과 이 변이 겹치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럼 밑면의 둘레 길이는 4파이고 옆면의 허의 길이는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x로 이 두 개가 같아서 x는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중심각이 60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어서 빨간 선의 길이는 8cm입니다. 빨간 선 어디 있나요? 여기요. 이 문제는 열차가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25초가 걸리고 1070m인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35초라고 할 때 열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차는 xm, 속력 y m/s라고 하면은 다리를 지날 때 걸리는 시간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걸리는 시간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 열차가 가는 거리는 250 플러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열차의 앞의 끝부분이 이 다리의 길이만큼 가야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250이 되고 여기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 y라서 y분의 250 플러스 x는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5y는 250이 됩니다.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이번에도 똑같이 열차 끝부분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은 원래 그냥 이 1070 빼기 x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럼 y분의 1070이어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 x를 뺀 상태로 y분의 1070 빼기 x는 35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070은 이 끝부터 이 끝까지인데 열차가 터널 안에 있었을 때는 여기
열차의 뒤 끝부분이 터널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빼기 x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x 플러스 35y는 1070이 되어서 이걸 가관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y는 22, x는 300 나와서 답은 300m 22m/s입니다. 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열차의 길이와 속력이요. 그럼 왜 저게 1070 빼기 x입니까? 왜냐하면 이 터널에서 안에 있었던 시간이니까 여기 열차의 뒷부분이 이 터널 안에 완전히 있어야지 그때부터 이 35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왜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왜 그 시간은 포함이 안 되죠? 왜냐면 열차의 모든 부분이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이 35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열차의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 통과할 때 25초가 걸리면 그러면 기차로 왔을 때 터널을 딱 맞으셨을 때 그때부터 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열차가 여기 다리를 진입하기 직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건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다리 직전부터 하면 왜 x만 들어있나요? 다리 직전부터 1시간이랑 완전히 나왔을 때 1시간 그러면 기차 길이가 2개가 되는 거죠. 여기 그 열차가 터널 안에 진입하기 직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차가 이 열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지 터널 시작부터 터널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열차의 길이를 빼야지만 이렇게 터널 안에 있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됐니? 시간아 너 갈 거다. 응? 둘 다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의 반지름이 2cm, 이 골선의 길이가 12cm, 이렇게 빨간 선으로 잘랐을 때 이분이 4cm, 아래가 4cm인 원뿔이 있을 때 이때 이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밑변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니까 둘레는 4파이가 되고 그러면 이때 이 모선이 12cm고 그러면 2파이어를 곱해주면 24파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전개도를 불러왔을 때 이거의 길이는 곱하기 3인 20분의 x를 해주면 이 중심각의 크기는 6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등분 삼각형의 이유는 이 빨간색 기준으로 위의 것을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변이 이 성분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이 중삼분은 길이가 같아서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x가 60도니까 이건 60도인데 이등분 삼각형으로 여기도 60도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 빼기 x가 60도니까 60도를 해주면 120도가 나오는데 이때 120을 나누기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120 나누기 2를 해주면 60도로 답이 4cm가 나옵니다. 문제는 열차가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25초가 걸리고 1070m인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35초라고 합니다. 이때 열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차의 길이를 xm 그리고 이 거리를 속력을 ym/s라고 하면 먼저 이 첫 번째로 이것을 구할 건데 열차의 길이가 250m라고 했으니까 열차의 길이를
뒤로 xm를 더해주는 부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있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면 속력이 ym/s니까 ym 더하기 이때 xm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다리의 길이가 250m니까 250m 더하기 xm를 하면 완전히 통과하는 게 25초가 걸렸으니까 25가 나오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5y는 250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1070m 이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1070m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이 기차의 가장 뒷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070m라고 하실 때 이 xm를 이 가장 뒷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시간에 xm를 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면 ym가 속력이니까 y분의 1070 빼기 x는 35초를 했으니까 35가 나오고 그 뒤에 거 간단히 정리하면 x 더하기 35y는 초 10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연립방정식을 가관법으로 풀어주면 x랑 x랑 지워지고 그러면 35 더하기 25는 55, 250 더하기 1070은 55y는 1320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22, x는 300이 나와서 답은 300m는 22m가 큰 저요. 맞아요. 진성이가 다시 해보자. 이제는 열차의 길이가 250m인 열차의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 열차가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열차가 튀었잖아. 열차가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초고 1070m인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은 35초입니다. 이때 열차의 길이랑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제일 처음에 250m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25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딱 제일 처음에 터널에 닿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나갔을 때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히 나갔을 때 이 x를 더해줘야 됩니다. 터널의 길이에. 그럼 xm이기 때문에 250 더하기 x는 25y가 될 수 있습니다. 25에다가 그리고 이 y는 열차의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질을 해보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250 더하기 x는 25y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290에 이쪽으로 두고 이 25y 이쪽으로 두면 x 빼기 25y 마이너스 250이 나오고 마이너스를 서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5y는 25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70m의 터널 안에 있었던 시간을 시간이 있던 35초일 때의 경우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쪽에 딱 닿았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걸려면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y는 속력이어서 속력분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70m이기 때문에 1070 한 다음에 여기서 왜 마이너스 x 해주면 이쪽은 xm이기 때문에 기차의 길이가 xm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 딱 닿았을 때 xm이기 때문에 1070에서 마이너스 x를 해주면 35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y를 곱해주면 1070 빼기 x는 35y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쭉 해보면 x 더하기 35y는 1070이라고 이것을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해서 가관법으로 활용해보면 그 y는 22가 나오고 x는 300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하니? 여기 y분의 1070이어야 되고 저기 35y 플러스 25y를 55y를 썼어요. 어디? 여기 마지막 가방에 그럼 답이 안 나와요. 60이잖아. 진짜 안 나와. 나오는데. 그럼 y는 22가 나오는데. 똑같은데? 네? y 20이 맞는데? 저거만 잘못 쓴 거.
번 돌렸을 때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이 꼭지 보이는 보이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러면 여기를 D 프라임 여기 C 프라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사각형 ABCD의 4분의 5배는 사각형 ABC 프라임 D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ABF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 ABFE가 사각형 EFC 프라임 D 프라임과 같은 이유는 한 번 돌리면 그 만약 이 수직에서 나눠지는 그 두 개의 그 평면 서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BCD 곱하기 4분의 5 사각형 ABCD의 넓이의 4분의 5를 곱한 게 사각형 ABC 프라임 D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의 넓이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한번 세워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FE는 이 ABCD랑 관련해서 쓸 건데 왜 곱하기 8분의 5냐면 이때 ABFE는 일단 EFC 프라임 D 프라임과 같고 이 ABCD의 4분의 5배는 ABC 프라임 D 프라임이기 때문에 그건 이 ABCD가 4개를 나눠져서 그 중에 5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 그 5개 중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D 프라임 C 프라임 C가 그러면 ABFE는 그럼 여기까지 합해주면 4분의 5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거 4개로 나눠주면 4개로 나눠주면 여기가 그 3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ABCD는 여기가 그 3개가 있는 거 여기는 4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사각형 ABFE는 왜 사각형 ABCD 곱하기 8분의 5면요 이쪽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ABFE는 이 EFC 프라임 D 프라임이 같고 이 ABCD 4분의 5는 ABC 프라임 D 프라임이기 때문에 그럼 4개를 한 다음에 그 한 개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 4분의 1이랑 여기 중에 4분의 1이고 그리고 여기 이 5개를 나눈 다음에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고 그럼 여기는 이 4개를 나눴을 때 그 한 개잖아요. 그럼 여기도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5가 안 나오는데? 그거 다시 해도 돼요. 아, 이거 먼저. 알겠어요. 여기가 그럼 4개를 나눴으면 여기가 4분의 1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거기 ABCD 여기는 4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4분의 3인데 그럼 여기는 4분의 3, 4분의 1 이거 먼저 해주겠다. 문제는 교통비가 작년보다 올해 교통비 20% 올랐고 숙박비는 25% 올랐다 합니다. 그러면 올해 총액은 작년보다 24% 증가한 12,400원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비협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작년에 그 돈을 X라고 Y라고 하니까 X 더하기 Y는 10,000원입니다. 왜냐하면 24%가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럼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24가 12,400원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24%가 100%에 이 24%가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24이기 때문에
거의 100분의 24%를 여기에서 1 빼기 반대로 그 전을 구하기 때문에 1 빼기 100분의 24%를 해주면 그럼 그 나온 값이랑 이 12,400원이랑 그 값을 곱하면 그럼 10,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가 올랐다고 했으니까 이게 x가 교통비, y가 속발비이기 때문에 올해는 20% 올라서 1 더하기 100분의 20으로 그럼 100분의 120x 더하기 이거는 똑같은 경우로 100분의 125y는 올해 12,400원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100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120으로 다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y를 먼저 구하면 y는 8,000원, x는 2,000원이어서 교통비는 2,000원이고 올해 교통비 2,000원이고 올해 쪽박비는 8,000원입니다. x 더하기 y가 10,000원이 어떻게 나오네요. 여기 24%가 작년보다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럼 100분의 24%가 올랐다. 그러면 100분의 24%가 올랐으니까 거의 어떤 수에서 100분의 24를 곱하면 어떤 수에서 1 더하기 100분의 24를 하니까 그럼 100분의 124를 어떤 수에서 곱해주면 이 숫자가 나오니까 이건 반대로 1 빼기 100분의 24를 하면 나온 그 수에서 그럼 그 수에서 이거랑 곱해주면 이 수가 나와요. 총 됐니? 성공하세요. 이거랑 너 거랑. 이 문제는 작년보다 교통비가 20% 늘었고 숙박비가 25% 늘었고 올해 총합이 작년보다 24% 증가해서 12,400원이 증가했다고 했을 때 올해 비용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20x 플러스 먼저 그 교통비를 x, 숙박비를 y라고 하면은 x 플러스 y는 만인데 이 이유는 작년보다 24% 늘은 게 12,4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12,400원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주면 많이 돼요. 그리고 100분의 20x가 교통비가 늘어난 올해 교통비고 100분의 125y가 올해 숙박비여서 이것을 늘어난 비용들이어서 이걸 더한 게 12,400이고 120x 플러스 120 이걸 계산해주면 120x 플러스 125y는 124,000원이 124만원이기 때문에 답은 이걸 계산해주면은 y는 8,000, x는 2,000이어서 답은 8,000과 2,000원입니다. 이 문제는 100점이 만점인 어떤 시험에서 1번과 2번과 3번의 점수는 같고 4번과 5번까지 있습니다. 혜민이는 1번과 2번과 4번을 맞춰서 65점을 얻었고 지섭이는 2번과 3번과 5번을 맞춰서 60점을 얻었다고 할 때 1번과 4번과 5번의 점수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은 x점, 4번은 y점, 5번을 z점이라면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3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0인데 이건 10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1, 2, 3번은 3x고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이어서 100점이 됩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y는 65인데 1번과 2번의 합은 2x고 4번이 y이기 때문에 이건 65가 되고 지섭이의 점수를 똑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4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5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차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5로 x는 25가 됩니다. 이것을 이 두 방정식에 대입을 해줘서 x와 y를 각각 구하면 x는 25, y는 15, z는 12여서 답은 1번이 25점, 4번이 15점, 5번이 10점입니다. 시연이 됐니? 시연이 2개. 문제는 교통이 20% 올랐고
전기도 25% 올랐고 그리고 올해 총 작년보다 3% 증가해서 12,400원이 나옵니다. 이제 올해 이 비용들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교통비를 X, 숙박비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많이 되는데 이때 24%가 올랐을 때가 마이너스 400원이니까 반대로 1 더하기 100분의 24인데 그러면은 1 빼기 100분의 24를 마이너스 400원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2,400원이 날라가서 만원이 됩니다. X 더하기 Y는. 먼저 X 더하기 Y는 만원이 됐고 그 다음으로 교통비가 20% 숙박비가 25% 올라갔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20을 해주면 100분의 120 100분의 100 더하기 20을 해주면 100분의 120x 더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20을 해주면 100분의 125y가 되므로 그래서 이 수를 더하는 게 12,400원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12,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 제가 보여주면 120x 더하기 125y는 124만원이 되고 x 더하기 y로 밖에 100을 곱해주면 120x 더하기 120y는 1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연방정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4만원이 되고 그래서 y는 8,000원, x는 2,000원이 됩니다. 식 세운 거 다시 해볼래요? 연립방정식 식 어떻게 세웠는지. 이거를 지우고 빼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계산 말고 식 만든 거. 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x 더하기 y는 작년에 교통비를 x, 숙박비를 y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 24% 증가했을 때 12,400원이니까 작년에 x 더하기 y의 값은 12,400원에서 24%가 감소한 것과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만원이 나오고 반대로 그리고 이것도 교통비가 20% 증가, 숙박비가 25% 증가했을 때 12,400원이 됐으니까 100분의 120x 더하기 100분의 125y는 12,400원이 됐습니다. 또도 보자. 질문이요. 120x 플러스 120y는 120만 이 무슨 뜻이에요? 100분의 120x 맨 뒤에 맨 뒤에. 이거요. 이거는 이게 100을 곱해서 120x 더하기 125y는 124만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 120x를 맞춰주기 위해서 x에도 똑같이 120을 곱해줘서 120x 더하기 120y 이렇게 해서 각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100점이 만점이 나왔고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 점수랑 같고 4번이랑 5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태민이는 1번이랑 2번이랑 4번을 맞아서 65점, 기섭이는 2번, 3번, 5번을 맞아서 60점이 됐을 때 1번과 4번과 5번의 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을 x, 4번을 y, 5번을 z라고 하면 이때 100점이 만점이니까 1번, 2번, 3번은 다 x점으로 점수가 같기 때문에 3x 더하기 4번은 y라고 했으니까 y 더하기 5번은 z를 했으니까 z가 100점 만점이니까 100으로 되고 그래서 태민이는 1번과 2번의 점수랑 같기 때문에 2x, 4번은 y라고 했기 때문에 2x 더하기 y는 65점이 나오고 기섭이는 2번과 3번의 점수가 같기 때문에 2x 더하기 5번의 점수는 z라고 정했기 때문에 더하기 z를 해주면 6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수를 더하면 4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5가 나오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5로 x는 25가 나와서 1번의 점수는 25가 나오고 4번 마찬가지로 그래서 x를 여기에 대입해서 y랑 z도 구하면 y는 15점, z는 10점이 나옵니다.
없는데 그 Z 없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네, Z. 저거 맨 아래 거는 Y가 없고 중간 거는 Z가 없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한꺼번에 하면. 그거 두 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x 더하기 y, 2x 더하기 y는 65, 2x 더하기 z는 60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줘서 4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0으로 해서 이 x랑 y랑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없다고 치면 돼요. 0이라고 하면 돼요. 그 Z랑 Y가 없는 거 있죠. 그 0이라고 아, 네, 틀렸으니까. 이거 세 개는 지성이도 문제는 이때 1번 문제랑 2번 문제, 3번 문제의 점수가 같고 4번 문제랑 5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맞추면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태민이는 1, 2, 4만 맞아서 65점, 지섭이는 2, 3, 5번만 맞아서 60점이 나옵니다. 이때 1번과 4번과 5번의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네 3개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3개를 두겠습니다. 이건 X, 이건 Y, 이건 Z라고 하겠습니다. 그 연립방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기하게 3개가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100점 만점일 때, 태민이의 점수일 때, 지섭의 점수일 때 100점 만점일 때는 1, 2, 3번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이 X라고 했으니까 3X 더하기 4번은 Y라고 하고 5번은 Z라고 해서 100점. 그 다음에 태민이는 1번은 점수 같아서 2X 더하기 3번은 Y여서 2X 더하기 Y는 65고 그 다음에 이 지석이 2번과 4번이 같아서 2X 더하기 한다면 5번 Z점이어서 그럼 2X 더하기 Z는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X를 먼저 할 건데 그 이 X를 여기다가 그 이 X는 다시 들어보자. 여기에서 왜 그냥 빼준 거예요? 아니면 아니 2x 플러스 y는 65는 2x 플러스 z는 60을 더해서 저쪽 오른쪽 끝에 4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5가 나와서 그것과 3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0을 이걸 더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더하면 4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5가 나와서 이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다 그럼 일단 y랑 z가 서로 빼지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x로 구할 수 있어서 그러면 x를 y랑 z랑 빼주면 0 그다음 3x랑 4x 빼주면 마이너스 x 나오고 100에서 125로 빼주면 마이너스 25로 x는 2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랑 z가 나왔는데 일단 y를 먼저 해보면 여기는 25점이 나오고 여기서 그 이 4번이 그 y 이 1, 2번의 x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는 50점에서 65에서 50을 빼면 15점이어서 y는 15점이 나오고 z는 이것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 25 하면 50점 60에서 50을 빼면 이 z는 10점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25점 4번은 15점 5번은 10점이 나옵니다. 갑시다. 선생님 응? 여기서 왜 팔뚝을 누가 붙여야지 이제 A, B, C, D니? 네.
4분의 5를 곱하면 이거 전체가 나오는데 얘가 4일 때 얘가 5래. 그 다음에 얘가 4면 얘가 1이야. 얘가 4면 얘가 1. 근데 얘는 전체의 절반이거든. 얘가 5면 요만큼은 2분의 5야. 아, 올 것 같아? 알겠다. 다음 문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면서. 1을 먼저 감싸야지. 푹 쉬는 1을 먼저. 그렇지. 그러면 16개월. 최신 6개월. 와는 110만 원.
자르면 면 하나 넓이만큼 2개 생기지. 한 번 자르면 면 하나의 넓이만큼 2번 생겨. 얘를 잘라봐. 이렇게 붙어있는 걸 자르면 이렇게 돼서 이 단면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8 곱하기 8이 2개 생겨. 한 번 자르면. 10번 자르면 8 곱하기 8이 2번씩 10번 생겨. 근데 8 곱하기 8이 2번씩 10번. 이거는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린 부분이잖아. 얘는 처음에 있던 부분이고 다. 한 번 잘랐을 때 생기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의 넓이가 이거고. 처음에 있었던 거. 처음에 있었던 것을 자른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변화하지 않아. 추가만 될 뿐이지. 잘린 단면에서 둘씩 추가돼. 다 되셨어요? 합시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자. 알겠어요. 진성이부터. 이거 해주세요. 아, 얘 먼저 해야지. 먼저 해도 돼요? 아니. 일단 어차피 많이 했고. 왜? 하세요. 이 문제는 이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쪽으로 돌려서 나오는 이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데 그럼 여기 꼭지점은 G', 여기 C', 여기 E, 여기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 근데 사각형 ABCD의 4분의 5배는 이 전체 이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각의 전체가 나오는데 이쪽 세점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양옆으로 이 사각형은 서로 합동이고 넓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ABF 이는 사각형 EFC 프라임 D'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ABCD 곱하기 4분의 5는 사각형 ABC 프라임 D'랑 같습니다. 왜냐면 4분의 5배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각형 ABF는 사각형 ABCD 곱하기 8분의 5배인데 왜 8분의 5배냐면 이 ABC 프라임 D 프라임은 전체이기 때문에 4분의 5배인데 하지만 이 ABF는 전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을 곱해주면 8분의 5이기 때문에 ABCD의 8분의 5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AB 곱하기 AE가 이 ABF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ABCD는 AB 곱하기 AD 곱하기 8분의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같게 하면 그러면 이 AB는 약분돼서 A는 8분의 5 AD가 나옵니다. 근데 이 A는 8분의 5가 있는데 이건 정사각형이어서 이거는 하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D는 여기 A는 8분의 5 AD이고 이
AD에서 그럼 이 D도 구해야 되니까 이 D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꼭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이라 두면 그러면 8분의 3의 1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A 대 ED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는 이거, ED는 이거, 그래서 B는 5대 3이 됩니다. 네, 4분의 5 어떻게 나오나요? 뭐요? 4분의 5. 문제에서 문제는 어떻게 내셨어요? 4분의 5배. 네? 어떤 거? 이게 이 A, B, C, D의 4분의 5배가 이 전체 사각형. 이 문제는 사각형 A, B, C, D의 점E와 점 F를 지나는 직선이 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렸을 한 바퀴 돌렸을 때 1을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이 사각형 A, B, C, D의 4분의 5배라고 할 때 선분 A, E 대 선분 E, D의 길이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사각형 A, B, F와 사각형 E, F, C', D'랑 같고 사각형 A, B, C, D의 4분의 5배는 사각형 A, B, C', D'이기 때문에 사각형 A, B, F는 4분의 5 사각형 A, B, C, D의 2분의 1인 8분의 5 사각형 A, B, C, D가 됩니다. 그러면 3분 A, B 곱하기 3분 A, 즉 사각형 A, B, F2는 3분 A, B 곱하기 3분 B, D 곱하기 8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3분 A, B 약분이 되고 A1은 8분의 5 A, D여서 A, D고 A, E, D는 그럼 8분의 3 A, D가 돼서 답은 5대 3입니다. 이 D를 어떻게 8분의 3이인가요? 3분 A, D의 8분의 5가 3분 A이면은 이게 1이 돼야 하니까 3분 D는 8분의 3 AD가 돼요. 이 문제는 서문이가 오전 8시에 출발해서 A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7km/h로 가고 B 지점에서 1시간 쉬고 다시 C 지점까지 5km/h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전 10시에서 지점 A에서 지점 C까지 8km/h로 갔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때 A에서 B까지 거리는 B에서 C까지 거리 5분의 7배일 때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X, B에서 C를 Y라고 하면 7분의 X 플러스 1시간을 쉬어서 1 플러스 5분의 Y는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는 2시간 늦게 출발해서 2 더하기 8분의 A에서 C까지는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 280을 곱하면은 이런 긴 식이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은 5x 플러스 21y는 280이 됩니다. 문제에서 x는 5분의 7y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이 x는 5분의 7y를 대입을 해주면 28y는 280으로 y는 10, x는 14가 돼서 답은 10 더하기 14로 24입니다. 네. 왜 X는 5분의 7 아닌가요? 네? X는 왜 5분의 7 아닌가요? 문제에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5분의 7이라고 해서 x는 5분의 7y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정사각형 ABCD를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정사각형 ABC D'이 나온다고 합니다. 단면을 잘랐을 때 이때 정사각형 ABCD는 4분의 5 곱하기 정사각형 ABCD의 4분의 5배는
이 직사각형 ABC 프라임 D 프라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회전축을 잘라서 단면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회전축을 돌렸을 때 나오는 단면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3대칭 도형을 합성이기 때문에 이 ABF이랑 이 FC 프라임 D 프라임은 같습니다. 그래서 ABCD 곱하기 이 직사각형 곱하기 4분의 5가 ABC 프라임 D 프라임이니까 ABF는 이 3대칭 도형으로 이 ABC 프라임 D 프라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4분의 5에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8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AB 곱하기 A는 AB 곱하기 A가 AD에서 이만큼이 아까 8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8분의 5를 곱해준 것 같아서 AE는 8분의 5 AD가 나오고 그래서 ED도 8분의 3 AD가 나옵니다. 그러면 A와 ED를 B로 나타내면 8분의 5 AD, 8분의 3 AD로 8이랑 8이랑 지워지고 AD도 다 지워져서 5대 3이 됩니다. 이 문제는 평면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 정육면체고 하늘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평면 CD, HD를 평행한 평면으로 10번 이렇게 잘랐다고 했을 때 나오는 11개의 직육면체에 대해서 이 11개의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변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6하면 8 곱하기 8 곱하기 6에서 384제곱cm가 나오고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이 6면의 넓이 건널비가 384가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잘랐을 때는 새로 이렇게 두 면이 생기기 때문에 8 곱하기 8 곱하기 10번 잘랐으니까 곱하기 10 근데 두 면이 나오니까 곱하기 2가 해서 1280제곱cm가 나옵니다. 그래서 11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정육면체 6개 건널비랑 새로 생긴 면의 넓이의 합이므로 1684 더하기 1280은 1624제곱cm가 나옵니다. 너 거 하자 내 거. 실무조건 이거 뭐야? 이 문제는 어떤 버스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중간에 C 잠깐만 위에 거 먼저 아니? 했어요. 아 지금 한꺼번에 하자. 아니 해. 이 문제는 어떤 버스가 A역에서 B역까지 가는데 중간에 C역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A역에서 57명을 태우고 가서 B역에서 51명을 내렸다고 할 때 A역에서 B지점까지 1,500원, A역에서 C역까지는 800원이고 C역에서 B역까지는 900원입니다. 그래서 총 82,900원으로 받았다고 할 때 C역에서 탄 사람과 내린 사람의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C역에서 탄 사람을 X명, 내린 사람을 Y명이라고 하면 Y 빼기 X는 누굽니다. 왜냐면 57명이 찾고 51명이 내렸는데 B역에서 사람은 더 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57명에서 시작해서 51명으로 끝난 건데 그러면 중간 6명이 C지점에서 C역에서 6명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X명이 타고 Y명이 내렸을 때 총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Y 플러스 X는 6이어서 Y 빼기 X는 6이 됩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C에서 B까지 간 사람은 X명인데요. 이 이유는 C역에서 X명이 탔기 때문에 C에서는 B까지밖에 가지 않아서 총 X명이 C에서 B까지 9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A에서 C까지는 Y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800Y가 되고 거기에서 1500에서 총 57명이 있었는데 그중 Y명이 내렸는데 그 Y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B역까지 계속 갔기 때문에 1557 빼기 Y가 됩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더했을 때 이 82,900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약분해서 계산해 주면 9x 빼기 7y는 마이너스 26이고 y는
나머지 이거요? 900x는 C지점에서 B지점까지 C역에서 X명이 탔기 때문에 C역에서 B역까지는 총 X명밖에 가지 않아서 C지점에서 C역에서 B역까지 900원이기 때문에 900x가 되고 이 A역에서 C역까지 800원인데 C역에서 Y명을 내렸다는 뜻은 이 A역에서 C역까지 가서 총 800원을 낸 사람은 Y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800원을 더해주고 A역에서 B역까지 6명이 총 내렸는데 그러면 그 1500을 여기 붙이고 괄호를 하고 총 57명이 있었는데 내린 Y명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B역까지 갔기 때문에 57 빼기 Y를 해서 전체인 82,900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 C역에서 아무도 안 내리고 아무도 안 탔으면 문제에서 C지점에서는 적어도 한 명 타거나 타고 있어요. 근데 Y는 내린 사람의 명수인데 왜 800Y를 해주나요? 800Y를 더해주나요? 왜냐면 Y가 내린 사람 수로 해서 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낸 돈이기 때문에 더해야 해요. Y명이 내렸지만 Y명이 내렸다는 뜻은 A역에서 C역까지 가는 사람이 총 Y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꼭 한 명 타라는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C지점에서 아무도 타지 않았고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면 57명이 내려야 하는데 51명이 내렸으므로 변화가 무조건 있습니다. 아, 그런가? 시간 됐니? 둘 다 해봐요. 이 문제는 상현이가 8시에 출발해서 A, B, C 지점을 갔는데 A에서 B 지점까지 7km/h로 갔고 B에서 1시간을 쉰 다음에 다시 B에서 C 지점으로 5km/h를 걷고 현진은 10시에 출발해서 A에서 C 지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8km/h로 가가지고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때 A에서 B 지점으로 간 시각은 B에서 C 지점으로 가는 시간을 곱하기 5분의 7이라고 할 때 A에서 C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에서 B 지점까지 간 이 거리는 X, B에서 C 지점까지는 Y라고 하면 7km/h로 갔으니까 시간은 성역분의 거리니까 7분의 X 그리고 더하기 1시간을 했으니까 1 더하기 5km/h분의 이 B에서 C는 Y니까 5분의 Y를 해주면 이때 이게 성현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현지가 출발의 시간으로 동시에 도착했다 했으니까 근데 현지는 8시가 2시간 더 뒤인 10시에 출발했으므로 2를 더해주고 A에서 C 지점까지 바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8분의 8km/h로 갔기 때문에 8분의 이거는 X 더하기 Y이므로 X 더하기 Y입니다. 그래서 7과 5와 8의 최소분수 280을 곱해주면 40X 더하기 280 더하기 56Y는 560 더하기 35X 더하기 35Y가 되고 그래서 이 식을 풀으면 5X 더하기 21Y는 280이고 X는 여기에서 5분의 7을 Y에서 5분의 7을 곱바꾼 것 같다고 했으니까 X는 5분의 7Y이므로 28Y는 280이고 Y는 10이니까 대입을 해줘서 X를 구하면 X는 14가 나오므로 따라서 답은 24입니다. 이 문제는 기차역에서 A에서는 57명이 있었다가 C지점을 거쳐서 B지점을 왔을 때 51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A에서 B지점으로 가는 데는 1,500원 A에서 C지점으로 가는 데는 800원 C에서 B지점으로 가는 데는 900원이고 총 82,900원을 얻었을 때 C지점에서 탄 사람과 내린 사람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탄 사람은 X명, 내린 사람은 Y명이라고 하면 A에서 C점으로 가고 있었을 때는 57명이었는데 B점에서는 51명만 있었으므로
51을 뺀 6명이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빼기 x는 6이 되고 그래서 넘겨주면 y는 x 플러스 6입니다. x가 탄사함수인데 그러면 일단 탄사람은 C에서 B까지 갔을 때는 일단 C에서 B까지는 900x를 더해주고 그 다음으로 800y가 된 이유는 y는 내린 사람수지만 y의 사람수도 돈을 내리고 돈을 내고 탔기 때문에 A에서 C까지는 800원이기 때문에 800y가 되고 그 다음으로 1500 A에서 B까지인데 이때 57에서 y명이 빠져나가가지고 51명이 되었으므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1500 곱하기 57 빼기 y를 해주면 총 돈수인 82,9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면 9x 7y 26으로 x는 13명, y는 19명이 됩니다. 진성 이거고 우리 거 하자. 근데 저기에서 0명이 타고 6명이 내리는 것도 되지 않나요? 계산해보면 그게 될지 생각할 수 있겠지. 해봐요. 이 문제는 상현이는 오전 12시에 일어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시속 7인가? 7km/h로 가고 B 지점에 갔을 때 1시간 쉬고 C 지점으로 갔을 때 5km/h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는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A에서 C 지점까지 일정하게 시속 8km/h로 갔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때 A에서 B까지의 지점의 거리를 x,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B에서 C까지의 거리의 5분의 7배입니다. 그럼 A에서 C 지점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 성향을 볼 건데 A에서 B까지 갔을 때 7km이기 때문에 이건 속력이기 때문에 거리는이 아니라 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x, 그래서 7분의 x 더하기 1시간 걸려서 1 더하기 5분의 y 그 다음에 1 걸리기 그래서 1시간 서서 1 더하기 한 다음에 또 5km/h로 갔기 때문에 5분의 y는 동시에 도착한 이 현지의 그건데 얘는 2시간 더 늦게 시작해서 2 더하기 8분의 x 더하기 y입니다. x 더하기 y는 그냥 동일하게 두 개를 갖다는 것입니다. 시속 8km/h로 그럼 여기서 280을 곱해줘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동량끼리 묶고 계산을 해주면 5x 더하기 21 y는 280이 나오고 여기에서 그럼 이 A에서 B까지는 x, B에서 C까지는 y이기 때문에 이 x는 5분의 7 y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5분의 7 y를 대입을 해주면 얘네 둘은 28y가 되고 28y는 280으로 y는 10이고 x는 14가 나와서 두 개를 더해주면 24가 나옵니다. A에서 C까지 거리는 이 문제는 이상해요. 어떤 거? 마지막에 잘못했어. 내가 줄 거야. 저기 2x는 16이고 x는 8, y는 y는 14예요. 그러네. 어디요? 여기요? 계산 맞아. 문제는 A에서 사람들이 57명이 탔고 C에서는 X명이 탔고 Y명이 내렸다고 하고 다음 점검인 B에서는 51명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500원이고 A에서 C까지 거리는 800원이고 C에서 B까지의 거리는 900원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날 총 일시 100, 1000만 8,290원을
냈다 아니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울 건데 그러면 이 x는 C에서 탄 사람이고 y는 내렸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 x는 그럼 여기에서 내렸고 타고 내렸기 때문에 그 y 빼기 x를 해보면 타고 내렸기 때문에 내린 사람에서 탄 사람을 빼면 마지막에 다 내렸기 때문에 그럼 57에서 51을 뺀 6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y는 이항을 하면 x 더하기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할 건데 제일 처음이래. 그럼 이 900 어디서? 그럼 이게 C 부분에서 x명이 탔기 때문에 x명이 탔으면 무조건 B 여기서 내려야 돼서 그러면 900x 더하기 y명이 내려서 A에서 10까지 걸리는 800원이기 때문에 800y 더하기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1500 한 다음에 이 총 57명이 제일 처음에 탔기 때문에 57에서 내린 사람을 빼주면 그럼 82,900원이 됩니다. 이게 총 수익이죠. 그리고 이 y는 x 더하기 6을 대입을 해주면요. 일단 이거 먼저 100 해주면 9x 더하기 8y 더하기 곱해주면 855 빼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15y는 82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항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9x 빼기 7y는 마이너스 2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얘네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9x고 여기는 뭐야? 여기에다가 7을 곱해주면 여기 7을 곱해주는 거 맞는데 7을 곱해주면 그럼 이 y는 7y가 돼가지고 이 7y랑 같이 더해져가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9x랑 마이너스 7x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더해주면 9x 빼기 7x가 되고 이 마이너스 42는 거 질문이요. 네. 요거는 어디? y는 x 플러스 6을 9x 빼기 7y는 마이너스 26에 대입하면 9x 빼기 7 9x 더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6이 나와서 9x 빼기 7x 빼기 42가 되네요. 또 더하기 6에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또 이 y는 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7을 곱하면은 그러면 x가 왜 두 개예요?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
9x에서 여기에 7을 이 y에 7을 곱해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7x 더하기 마이너스 42가 됩니다. 그러면 이 y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9x에서 빼기 마이너스 7y를 곱해줬으니까 여기에 그럼 9x 빼기 마이너스 7x 빼기 42는 마이너스 26이 되고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주면 2x는 16이 나오고 x는 8 그리고 y는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 원료가 A랑 B가 있는데 이때 제품 I를 1을 만들려면 A는 2톤이 필요하고 B는 4톤이 필요해서 총 20만 원을 이익이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원료를 A, B를 사들여가지고 A랑 B가 5톤 각각 5톤 3톤을 들여서 이익이 30만 원이 나온다고 할 때 이때 A를 15톤, B를 16톤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연립방정식을 세워보면 그럼 여기를 얘네 두 개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1톤에 X1이라고 하고 얘네는 Y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톤은 총 15톤이라고 했으니까 그 2X 더하기 이 5Y는 15톤이 되고 여기도 똑같이 4X 더하기 3Y는 16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X 더하기 5Y는 15를 이 거듭밥을 해보면 7Y는 14가 나오고 Y는 2가 나옵니다. 그리고 X는 2.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X는 여기 구역이기 때문에 20에다가 2.5로 곱하면 54, 그 다음에 30에다가 2를 곱하면 60으로 총 더하면 110만 원입니다. 시간이 됐네. 네. 네. 아, 아니구나. X랑 Y는 무엇인가요? X는 여기 이 I를 만들었을 때 A랑 B가 A, B 원료가 있는데 이 톤을 달았을 때 이 하나의 가격을 X라고 한 것입니다. I를 만들 때. 네? 제품 1 만들 때 든 돈이요? 여기가 X, Y. 네, 20 곱하기 2점은 5 아닌가요? 50이에요. 20 곱하기 2는 40이고 20 곱하기 0.5는 10이어가지고 50이에요. X랑 Y가 뭔지 다시 설명. X가 이 제품 I를 만들었을 때 A랑 B 원료가 있잖아요. 2톤, 4톤이 들었는데 이 두 개의 가격이 X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품 2를 만들었을 때 5톤, 3톤이 들었을 때 이 1톤의 가격이 Y라고 둔 것입니다. 1톤의 가격이요? 네. 원료 A랑 B 둘 다 X로 놓은 것인가요? 여기에 X, 이게 Y. 근데 어떻게 둘 다 X랑 Y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1을 만드는데 원료 A와 원료 B는 둘 다 X1이라고 가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제품을 몇 개 더 만들 수 있는지. 몇 개 만들? 이 아이를 만들 때, 그럼 이 한 개를 만들 때는 이 2톤 이게 4톤이고 이걸 몇 개 더 만들면 이 XX. 네? 근데 그럼 X가 2.5가 될 수 있나요? 네, X가 2.5가 될 수 있어요. 제품을 2.5개도 만들 수 있다는 원료예요. 아 2.5개가 필요하다. 근데 그럼 원료 2.5리터를 더 6.5m요? 6.5톤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6.5톤이 대체 어디에서? 2.5톤. 네. 최대. 했어요. 수긍해봐라. 이 문제는 제품 1과 2가 있고 원료 A와 B가 있고 A와 B가 있습니다. 이때 원료 A를 제품 1 만드는 데는 2톤, 제품 2 만드는 데는 5톤, 원료 B는 4톤, 3톤을 사용했고 이익은 20만 원 퍼 톤이고 30만 원 퍼 톤이라고 합니다. A를 15톤 사용하고 B를 16톤 하여 제품 1과 2를 만들었을 때 1과 2를 모두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연립방정식을 세우면은 제품 1을 만드는데 제품 1을 X개 만들고 제품 2를 Y개 만들었다고 하면은 2X 플러스 Y는 15고 이 15는 A를 15도 썼기 때문에 15고 똑같이 4X 플러스 3Y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감법으로 풀어주면 Y는 2, X는 2.5여서 2.5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익이 20만 원과 30만 원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2.5는 50, 30 곱하기 20은 60이어서 50이랑 60을 더하면 110이기 때문에 답은 110만 원입니다. 시간 있었니? 시간이다. 이 문제는 원료가 A톤, B톤 그리고 재료를 2를 있다고 했을 때 1을 만드는 데는 A가 2톤, 2는 5톤이 필요하고 B톤으로 1을 만드는 데는 1을 만드는 3톤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익은 20만 원 퍼 톤, 이익은 30만 원 퍼 톤이라고 합니다. 이때 A는 15톤, B를 16톤을 사용했을 때 팔았을 때 이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 개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톤을 X, A톤은 X, B톤은 Y라고 하면 A톤이 2톤이 필요하고 5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2X 더하기 5Y는 15톤을 사용했다 했으니까 15가 되고 마찬가지로 B도 4X 더하기 3Y는 16톤을 썼으니까 16이 됩니다. 2X를 4X로 맞춰주기 2를 곱해주면 4X 더하기 10Y는 30이 되고 4X끼리 지워져서 7X는 14로 Y는 2가 됩니다. 그러면 Y는 2를 대입해서 X를 구하면 X는 이게 4분의 10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2를 나눠주면 2분의 5가 돼서 서로로 해주면 2.5가 되고 그러면 이익이 20만 원 퍼 톤이랑 30만 원 퍼 톤이 있는데 2.5는 20 곱하기 2.5를 해주면 50만 원이 나오고 30 곱하기 2를 해주면 60이 나오기 때문에 50 더하기 2는 110만 원이 나옵니다. 준성아 하나 거. 문제는 유리가 현재 X에
X살이하고 재윤이는 현재 Y살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리와 재윤이의 나이의 합은 63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나이의 반이라고 하고 과거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정을 세워보면 그 유리랑 재윤이의 나이의 합은 63이기 때문에 X하고 Y는 63이고 그리고 과거의 유리의 나이에 그럼 이거를 한번 따져봤을 때 일단 현재 재윤이의 나이에 과거 유리 나이가 더 적고 하지만 과거의 유리 나이는 현재 유리 나이와 같기 때문에 그건 재윤이의 나이가 유리의 나이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윤이의 나이에서 현재 유리의 나이를 뺀 것과 과거 재윤이의 나이에서 그 유리의 나이를 뺀 것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과거를 먼저 구해보면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y가 될 수 있고 과거의 유리의 나이는 그리고 과거의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의 재윤이의 나이는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재윤이의 나이에서 과거 유리의 나이를 뺀 것은 현재 재윤이의 나이에서 현재 유리의 나이에서 현재 재윤이의 나이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2항을 한 다음에 이 2를 없애주면 4x 빼기 3y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일단 가감법으로 풀어주면 y는 36, x는 27로 유리는 27살, 그 다음에 재윤이 36살이 됩니다. 네,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요? y 마이너스 x. 이거요? 네. 이게 재윤이의 나이가 y, 현재 재윤이의 나이가 y살이고 현재 유리의 나이가 x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윤이가 일단 유리보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얘네 둘을 따져보면 그러면 y에서 x를 뺀 것은 과거 재윤이의 나이에서 과거 유리의 나이랑 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과거가 몇 년 전인가요?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몇 년 전인 게 안 나있기 때문에 현재 재윤이 나이에 과거 유리 나이가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현재 재윤이의 나이를 y라고 둔 거고 현재 유리의 나이를 x라 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이기 때문에 과거 재윤이의 나이 x살,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2분의 1살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 유리의 나이는 2분의 1 y예요. 문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유리와 재윤이의 현재 나이의 합은 63살이고 그 다음에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나이의 2분의 1배고 과거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랑 같습니다. 이때 현재 재윤이와 현재 유리의 나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밑에 4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식이 어떻게 나타나요? 얘네들을 이항을 해주면 그러면 2x 빼기 2분의 3y가 나오면 2x 빼기 2분의 3y가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는 일단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항마다 2를 곱해주면 4x 빼기 3y는 0이 나와요. x 빼기 2분의 y는 y 빼기 x가 어떻게 나왔나요? x 빼기 2분의 y는 y 빼기 x는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곱하기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현재 재윤이의 나이가 일단 과거의 유리 나이랑 보다 크고 과거의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와 같다고 한 것은 일단 재윤이의 나이에서 몇 년이 빠진 상태인데 현재 유리의 나이와 같다는 것은 몇 년 후면 조금 1년 전이라고 해도 그럼 현재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재윤이의 나이에서 현재 유리의 나이에 뺀 어떤 무언가는 그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는 그럼 과거 유리의 나이와 과거 재윤이의 나이 그럼 과거 재윤이의 나이에서 과거 유리의 나이를 뺀 것과 같아요. 한마디로 몇 년이 차이 나던 그 연도만 같으면 이 나이의 차는 같다는 거예요.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뭐예요? 그 x 빼기 2분의 y는 y 빼기 x가 나오는 거예요.
y는 재훈이의 현재 나이, x는 유리의 현재 나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유리 나이는 현재 재훈이의 나이의 2분의 1 빼고 과거의 재훈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입니다. 그럼 과거 재훈이의 나이에 과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재훈이의 나이로 한번 들어온다면 만약에 1년이라고 가정해보면 과거의 나이가 그럼 1을 더하면 현재의 유리 나이보다 일단 커지기 때문에 그럼 재훈이의 나이는 무조건 현재 유리 나이보다 현재 재훈이의 나이 무조건 현재 유리 나이보다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재훈이의 나이는 유리의 나이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그 재훈이의 나이와 유리 나이의 차가 있는데 그럼 재훈이의 나이 y, 현재 유리 나이 x, y 빼기 x는 그 다음에 과거 유리 나이 현재 재훈이의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유리의 나이는 마이너스 2분의 1y고 과거 재훈이의 나이 현재 유리의 나이랑 같아서 x입니다. 그래서 재훈이의 나이랑 유리의 나이는 빼주는 이유는 서로 같기 때문에 왜 같냐면 그 서로 몇 년이 지나고 몇 년 전이고 서로 같은 해에 그 나이의 차는 무조건 같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 살이랑 2살 아이가 있으면 3년 후면 4살이랑 5살이 있는데 그러면 한 살이랑 2살에 있던 그 한 살 차이는 그 한 살이 되고 그 다음에 3년 후인 4살이랑 5살 아이의 차이는 한 살 차이가 되듯이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근데 y가 x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y가 재훈이의 나이, x가 유리 나이이기 때문에 과거 재훈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를 이것만 봐도 일단 재훈이는 일단 유리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아니라 현재 재윤이의 나이의 2분의 1이 과거 유리의 나이인데 아 시연이 됐니? 시연이가 해봐. 유리는 9살 재윤이가 Y살이라고 하고 유리의 재윤이 나이하고는 23살 그리고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 나이 2분의 1배 과거 재윤이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때 유리와 재윤이 나이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리의 나이를 x, 재윤이 나이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23이 되고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나이의 2분의 1이니까 현재 재훈이 나이가 2분의 1 y니까 2분의 1 y 거기에서 과거 유리 나이를 뺀 것의 그 나이의 간격차는 과거 그 현재 유리의 나이랑 과거 재훈이의 나이랑 같기 때문에 y 빼기 x의 간격차랑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4x-4y는 0이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y는 23, 4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걸 쓰면 그 유리는 x니까 x는 27살, 재훈이는 36살이 됩니다. 이 문제는 유리가 x살, 재윤이가 y살이고 유리와 재윤이의 나이하고는 63살이고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나이의 2분의 1 과거 재윤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때 유리의 나이와 재윤이의 나이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과거의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윤이의 나이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현재 유리의 나이가 재윤이의
재훈이의 나이가 유리의 나이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x 빼기 2분의 1 y라는 과거 재훈이의 나이는 현재 유리의 나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리의 나이는 현재 재훈이의 나이인데 이 2분의 1인데 그러면 현재 재훈이의 나이가 y니까 2분의 1 y가 되고 과거 현재 유리의 나이가 x니까 x 빼기 2분의 1 y가 됩니다. 이 식이 나온 이유는 이것이 y 빼기 x와 같습니다. 이 식이 나온 이유는 과거의 나이와 현재의 나이에서 그 나이의 간격차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x 빼기 3y는 0이고 x 플러스 y는 63, 4x 빼기 3y는 0이라는 연립방정식이 나와서 y는 36, x는 27이어서 답은 27과 36입니다.